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는 것을 양국이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일본의 일간 겐다이는 한국은 아예 즉위식에 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 일본 언론에서 사용한 일왕의 일본식 공식 명칭인 천왕이라는 단어를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되므로 거북하시더라도 양해를 바라면서 내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0월 22일 각국 인사들이 초대된 가운데 일본 왕이 자신의 즉위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행사가 성대하게 거행되었다는 이 기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7개의 왕이 있는 군주국이 있지만 이 중에 황제로 불리는 인물은 일본 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황제인 천왕은 왕보다 한 단계 위의 서열로 간주된다고 하면서 단지 이것은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것이고 법적인 것은 아니며 서열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결코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중국의 진시황이었는데 황제에 의해 영토를 부여받은 자가 왕이고 이것은 지방의 제후에 지나지 않는데 중국 황제는 일본 왕에게도 한 지방의 신하라는 의미에서 외왕이라는 칭호를 수여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7세기 들어 일본이 국력을 급속히 증대시켜 나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신하와 같은 개념의 왕의 호칭을 피하고 천왕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일본이 황국으로서 중국에 대항하려는 기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기사는 자화자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아직 천왕을 일왕이라 부르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외왕이라고 불렀는데 중국 황제에게 복속되어 있던 조선왕이 중국 황제와 대등한 일본의 천왕을 인정하게 되면 조선은 일본보다도 하위에 놓이게 되는 것이므로 천왕이라 부르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아닌 현재의 사례로는 한국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2019년 2월 7일 미국 블룸버그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가졌을 때 일본의 왕을 지칭하면서 사용했던 표현을 언급하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문 의장이 인터뷰에서 천왕이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는데 이것은 문 의장이 인터뷰 중에 쓴 단어를 천왕으로 번역한 것일 뿐 실제 문 의장은 천왕이라 하지 않고 한국어로는 일왕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22일의 일왕 즉위식에 일본의 군주를 모욕하는 행동을 일삼는 한국은 애초부터 이런 자리에 와서는 안 되었었다는 것이 이 기사가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또한 서구권에서도 17세기 말부터 일본의 왕을 천왕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면서 기사는 일본 왕이 천왕이라 불리는 것이 국제적으로 맞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프랑스 혁명에서 사람들이 군주를 죽이기도 했고 중국도 왕조가 자주 바뀌었지만 일본의 역사는 유사일의 하나의 왕조였으며 이는 세계사의 기적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기사는 마무리되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양에서도 황제라 불러주고 일본의 왕은 중국의 황제와도 맞먹는 천왕이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천왕이자 세계사에서 전무하게 기적과 같이 하나로 이어져 내려오는 왕조가 바로 일왕의 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단하신 일본의 왕인데 이를 외왕이라 부르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후손이며 아직도 외왕을 천왕이라 부르지 않고 일왕이라 부르는 한국은 일왕의 즉위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다른 모든 나라들이 황제라고 하는데 유독 한국만 일왕이라 부르는가 하며 불만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일본은 한국에게 천왕이라 불러주지 않는다고 따질 것이 아니라 시급히 거울을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일왕을 천왕이라 불러주는 국가 중에 과연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이나 그에 걸맞은 일관성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영토에 대한 도발을 일상으로 당하고 있으며 정치 역사적 문제를 무역으로 연관시켜 국제법에 어긋난 조치를 당하고 있는 국가는 어느 국가인지 깊이 생각해본 다음 그런 대도안한 불만을 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끝인사는 17세기부터 서구권에서도 일왕을 천왕이라 불렀다고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중요시 여기는 이 일본의 기사를 존중하여 BK뉴스도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역사와 전통의 왜 러시아 사람들은 삼성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는 잡시광입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러시아 유명 시장조사 업체인 온라인 마켓 인텔리전스가 최근 발표한 2019 최고의 20대 브랜드 명단에서 삼성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은 선호도 조사에서 작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18.5%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인 아디다스를 큰 차이로 제쳤습니다. 작년에 이어 나란히 탑5에 들었는데요. LG도 3.5%의 득표율로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11년 이후 9년째 선두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별 브랜드 선호도 조사에서는 가전 부문에서 2009년 이후 11년 연속 1위에 올랐고 스마트폰과 TV 오디오 부문에서는 각각 7년, 9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컴퓨터와 태블릿, 카메라 등에서도 올해 최상위권을 이어나갔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TV와 생활가전 제품이 러시아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 다양한 현지 사회 공헌 활동도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의 브랜드가 러시아에서 9년 연속 1위가 나올 정도로 인기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이 러시아에서 신뢰를 얻은 데는 특정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1998년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의 가치 하락으로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며 모든 외채 지불을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경제는 그 당시 최악의 상황으로 당시 잘 나가던 소니, 파나소닉 등의 일본 기업들은 더 큰 손해를 보기 전에 러시아를 떠나자며 앞다퉈 짐을 챙겨 철수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두 러시아 현지 생산 공장을 철수하고 다른 나라로 나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나가지 않고 현지 생산 공장까지 그대로 유지하면서 러시아와의 의리를 지키고 경제 회복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 최대 컴퓨터 판매 업체인 비스트사는 삼성전자로부터 모니터를 외상으로 600만 달러치를 구매했었습니다. 국가 모라토리움 선언으로 인해 돈을 갚을 방법이 없었던 비스트는 마지막 남아있던 6층짜리 사옥을 외상 대신 삼성전자에게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비스트가 그대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건물을 비스트의 사무실로 쓰도록 했고 건물 관리 또한 그대로 맡겼습니다. 심지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입도 챙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후 고유가 덕분에 러시아 경제가 되살아나면서 부동산 가치가 몇 배로 올랐지만 삼성전자는 그 건물을 팔지 않았습니다. 외상 대금을 받으면 건물을 돌려주겠다는 비스트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비스트가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준 삼성은 약속한 돈을 받고 비스트에게 건물을 돌려주게 됩니다. 한국의 삼성과 러시아의 비스트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일화 덕분에 삼성은 러시아의 전자유통 업체 사이에서 큰 신뢰를 얻었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LG전자,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 기업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LG전자는 현재 러시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품질이 좋은 가전제품이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널리 퍼져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삼성과 마찬가지로 LG전자도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면서 좋은 이미지를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문에서도 한국 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러시아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이면서 2019년 올해 들어서는 25%를 돌파했습니다. 러시아의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후에도 현지 생산을 포기하지 않은 것인데요. 다수 글로벌 자동차 기업은 러시아 시장에서 발을 뺐지만 현대기아차는 경제 회복을 기다리고 러시아 시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바탕으로 러시아에선 한국 기업들은 의리를 지키는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러시아 내에서 문화, 예술,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것 또한 알려지며 한국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지금까지도 좋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브랜드 가치도 6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6위에 랭크됐습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 인터브랜드가 17일 발표한 2019년 베스트 글로벌 브랜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해와 같은 6위에 오르면서 8년 연속 탑10에 포함됐습니다. 삼성의 올해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2% 늘어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브랜드 가운데서는 일본 토요타를 제치고 1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앞으로 삼성을 포함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더욱더 선전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되고 있습니다. 9월 외국인의 한국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9월 방한 관광객은 146만 명으로 전년 대비 14.52%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 수치를 보면은 1위가 중국 54만 1000명, 24.6%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위는 일본 25만 1000명, 1.3%가 증가가 했고요. 3위가 대만 10만 3000명, 17.6%가 증가를 했습니다. 4위가 미국인데 9만 명으로 15.2%가 증가했고요. 기타 국가를 보면은 베트남이 16.4%, 러시아가 29.4%, 태국이 5.1%, 필리핀이 8.5%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8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390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해서는 30%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센티브 관광도 최근 다시 부활을 하고 있는데요. 21일 중국 무역회사 직원 2,700명이 제주를 방문했고 중국 생명보험 직원 1,500명이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인천의 사상 최대 규모인 8,000명의 중국 단체 관광객이 입국할 예정인데요. 대형 버스 200대 이렇게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관광객 급증에 항공 면세점 매출도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면세점 매출은 2조 2,400억으로 사상 최대치였던 8월에 2조 1,800억보다 2.6%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조 7천억 대비해서도 30% 이상이 급증을 하는 것입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국인들의 대거 물품 구입을 들 수가 있는데요. 항공 여행 수지도 이것 때문에 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돈을 보면 117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는 17.6%가 증가를 했고요. 한국인이 해외에서 쓴 돈은 179억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는 6.7%가 감소를 했습니다. 외국인 유입은 늘고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개국 12,000명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해봤는데 인도네시아가 1위 86.5%가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고 베트남이 2위 84.8%가 좋아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9위 64.5%,
러시아가 11위 61%, 일본이 20위로 꼴찌를 했습니다. 28.3%가 한국을 선호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 결과에 한국 재방문 의사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찾은 외국인 관광객 94.7%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요. 조사 결과 2회 이상 한국을 방문하는 비율은 45.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미지와 불편한 점을 살펴봤더니 한국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대중문화가 28%로 K-POP 등을 알 수가 있고 한식이 26%,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언어소통 31.6%, 교통이 1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재방문 의사 94%에 일본이 보인 반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으로 아시아를 돌아다니는 미국인과 수다를 떨었는데 일본은 음식도 맛있고 사람도 친절하고 교토는 최고지 라고 말하더라. 한국에 갔었냐고 물었더니 엄청 쓴 웃음을 짓고 있었다. 싫은 일이 있었던 것 같다. 이 설문은 절대 거짓말이다. 한국 문화 같은 건 모두 모방물이고 별로 좋은 게 없는 나라. 매력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진짜라면 다행이네요. 이것으로 일본 관광객도 필요 없다는 것인데 한국 방문을 규제하면 어떨까요? 축하합니다. 이것으로 경제가 너덜너덜해도 관광산업만으로도 나라가 유지되네요. 수출 규제도 이제는 상관없네요. 한국 관광객 급감에도 9월 전체 5.2%가 늘었다는 일본. 일본, 한국 사드 사태에 필적할 만한 사건이 발생이 임박되고 있습니다. 중국 강력 반발에도 22일 미일 신형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으로 배치하기로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 3,000km 미사일 배치가 유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일 미사일 배치 논의에 러시아도 반발하면서 전투기를 발전시켰는데요. 22일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미일 동시 압박을 위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미사일 배치 협의에 대한 노골적 분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던 한국. 박수치며 한국 대신 중국 관광객을